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를 잘 볼게요. AI 기술 발전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으로 급성장인데, 영화에서 이제 로봇끼리 막 격투하고 로봇이 이제 서비스 산업까지 다 이제 등장할 텐데요. 이게 이제 곧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203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성장을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룰 전망이다. 모든 그 우리나라 전 세계 무기도 무인 자동화 될 건데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 중심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지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AI의 지휘를 받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조차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위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산업용 로봇은 2024년 198억 9억 달러로 추정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 5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모든 것이 자동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로봇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강국으로 제조용 로봇 시장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서비스 전통적인 제조용 로봇은 정체, 서비스 로봇 및 AI 기반 지능형 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AI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생성의 AI 인공지능 기술이 생겨서 로봇에 적용돼서 인지 및 동작 능력이 향상되었다. 무술 동작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보다 사실상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워 부분에 있어서도. 휴머노이드 본격화 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산업 현장 투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요 산업 확대 기존 자동차 전자산업 외에 물류 의류 서비스 다양한 분야로 로봇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2034년까지 산업용 로봇 시장은 713억 6천만 달러. 그래서 글로벌 로봇 시장이 연평균 46.1%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로봇 산업에 필요한 부품들, 전 세계 로봇 산업에 필요한 부품들은 고성 및 국산화 수요가 높은 핵심 부품이 구동부,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구동부, 제어복, 컨트롤러, 센서, 구조, 구동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제조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모터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터 기술 다 제 기술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기술과 로봇의 인지 기술, 로봇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제 기술이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밀 감속기 로봇의 어떤 그렇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도 제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오픈AI의 어떤 그 기술이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무단으로 쓰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고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무단으로 쓰셨다. 제품에 그것을 반영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네. 로봇의 관절에서 모터 힘을 증폭시켜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정밀 감속기. 모터 힘을 증폭시켜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육축 다관절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RB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서버 모터, 로봇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동력원으로 고속 고정밀 제어가 필수적이다. 서버 모터,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 감속기와 모터가 통합된 형태가 많다. 제어 부품은 제어기, 컨트롤러, 로봇의 두뇌 역할, 명령을 처리하고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 컴퓨터 및 AI 칩셋, 모션 컨트롤러, 로봇의 위치, 속도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로봇의 통신 분야에도 제 걸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의 주요 부분들은 제 기술이 다 이미 들어가 있으며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문제 돼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 기술을 이렇게 상당 부분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터 기술에서 로봇의 어떤 전기를 자체 생산하거나 하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들어가고, 로봇의 카메라 기술, 로봇의 인식 기술, 로봇의 학습 기술에서도 제 기술이 들어가고요. 통신 기술에서도 제 기술이 들어가고요. 로봇의 배터리를 갖다가 이게 100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몇 개를 연결해서 이쪽에 10주고 40주, 50주, 60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인간의 동작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 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큰 거에서 이렇게 직렬을 담당한 나머지 배터리를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에서 이렇게 각각 연결해서 이렇게 전류를 제어하는, 그것이 이제 자동 학습으로, 무식에, 인간의 무식에 들어가듯이 자동 학습으로 들어가서 동작을 좀 더 잘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 기술을 들어갔다면 나중에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무단으로 막 쓰시는데, 지금은 비전 센서 카메라,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부분을 센서, 이것도 입체 카메라 제 기술을 쓰셔야 돼요. 전 세계를 로봇의 유치 기술에 있어서도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cm 좌표 시합하게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국제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각각 만들 수도 있고,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이렇게 육지지도 만들어서 움직인다.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카메라는 연동합니다.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로봇 기술은 이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군사 무기, 무인 체계로 나갈 텐데요. 드론 기술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기술, 또 항법 장치, 자동 항법 장치, 이런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요. 자동으로 제가 움직이는데 항법 장치, 드론도 있고 비행체도 다 제 기술 쓰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제 기술이 광범위하게 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전 세계 무기 기술에 제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그걸 모르시니까 제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 로봇과 자동 무기, 전 세계 모든 무기 기술에 제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된답니다. 탄약 기술까지, 힘 토크 센서, 우주 항공 기술도 제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 토크 센서 로봇이 접촉하는 광범위하게 다 들어갑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로봇이 접촉하는 힘을 느끼기 위해 협동 로봇에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페이스북에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봤으니까. 미국 정부만 만들어 봤냐? 아닙니다. 전 세계 정부는 다 만들어 봤다. 그리고 실험하고 들어오는 관성 증명이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팔 때 여기서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공개 기술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1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1가 붕괴되기로 돼 있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래서 제 기술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들의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중국과 유럽과의 경쟁에서 밀린 게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1 붕괴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생기면은 적자난 기업이 계속 장사하는데 돈 찍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죠.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기네는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묻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어음을 계속 사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미국 정치권이 오판하거나 미국의 사람들이 오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나 다른 통화가 나와서 대체할 수 있고, 누가 미쳤습니까? 그게 부도난 기업의 어음을 계속 사게.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는 그렇게 사주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다. 오늘 내가 100개의 국채를 샀더니 내일 10,000개 나오고 올해 또 10,000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무한정 발행하면 누가 그걸 사겠냐? 당신 같은 거 사겠냐라는 거죠. 같이 망하게. 아무도 그럴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오판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구나, 또 이렇게 살려주는 부분인데 저를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 붕괴를 이렇게 막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 그렇죠. 필수적인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시네요.
로봇이 접촉하는 힘을 느끼게 하여 협동 로봇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성 측정 장치 로봇의 자세와 균형과 자세를 제어한다. 엔코더 모터의 회전 이것도 다 제 거를 쓸 것으로 엔코더 모터의 회전 위치와 속도를 측정 광학시 장치다. 로봇에 접촉하는 힘을 느끼게 하여 협동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밀한 조작, 힘 토크 센서, 비전 센서. 이건 나중에 다시 다른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하죠. 비전 센서, 카메라 이렇게 이게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엔드 이펙터, 로봇 손목에 장착되는 도구, 그리퍼, 용접권, 특정 작업 수행을 필수적이다. 배터리 시스템, 로봇의 구동 시간을 결정하는 전원 장치다. 네, 전기로 움직이죠. 그래서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센서와 경량화된 고토크 액추에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로봇의 위치, 속도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어한다. 액추에이터 인간의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로 감속기와 모터가 통합된 형태가 많다. 정밀 감속기 로봇의 관절에서 모터 힘을 증폭시켜서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정밀 감속기 핵심 부품 육축 다관절 높은 기술력 RB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필요하다. 서브 모터 로봇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동력은 고속 고정밀 제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밀 감속기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액추에이터는 구동 장치인데 감속기와 모터가 통합된 형태가 많다. 크게 구동부, 액추에이터와 제어부, 컨트롤러, 센서, 보조, 구동기로 나누는데 구동 부품이 정밀 감속기가 있고 서버 모터, 액추에이터가 제어 부품이 제어기, 모션 컨트롤러 있고 센서 부품이 비전 센서, 카메라, 힘 토크 센서 이런 게 있고 관성 측정 장치, 엔코더가 있습니다. 센서가 구조미 말단 부품, 엔드 이펙터 이렇게 배터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높은 핵심 부품은 구동부, 액추에이터, 제어부, 컨트롤러, 센서, 구조, 구동기로 나눠 있는데요. 모터 제조, 로봇 제조 원가 높은 비중이 감속기와 모터 기술이다. 제 거 다 쓰셔야 됩니다. 이제 정밀 감속기, 군사무기에서도 이거 우주 항공 시대에도 저게 다 쓰셔야 돼요. 우주 항공 기술도. 그래서 저기 로켓 만든 보잉이 우주 항공에 맥도날드거나 써야 돼. 일본 우주 항공, 유럽 우주 항공, 우리나라 우주 항공도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팔로우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정밀 감속기, 로봇의 관절에서 모터 힘을 전력 송수신도 제 기술 다 쓰셔야 되고요. 통신도 제 기술 다 쓰셔야 됩니다. 통신 카드에서 정밀 감속기. 정밀 감속기는 구동 부품은 정밀 감속기, 서버 모터, 액추에이터가 있다. 제어 부품은 제어기, 모션 컨트롤, 센서 부품, 비전 센서, 카메라, 힘 토크 센서, 로봇이 접촉하는 힘을 느끼게 협동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밀한 조작을 관성 측정 양식, 로봇의 균형과 자세를 제한다. 엔코더, 로봇의 회전 위치와 속도를 측정한다. 광학시 장치 이렇게 돼 있네요. 정밀 감속기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지식으로 다 알아놓으면 좋거든요. 정밀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 속도를 낮춰가고 로봇의 관절이나 공작기계에 필요한 높은 토크와 회전력과 정교한 위치 제어, 1분각 이하 수준을 표현한 핵심 기계 부품이다. 일반 감속기와 틀리 높은 강성, 낮은 백내시 유격, 소형 경량화 특징이다. 하모닉 감속기와 RB 감속기 방식이 있다. 높은 강성, 부하 베어링, 저진동, 저소음, 고정밀 위치 제어, 빠른 응답성 이런 부분을 로봇 산업용 로봇 관절, 협동 로봇, 반도체 저주 장비, 공작 기계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관절, 그다음 산업용 로봇 관절, 협동 로봇, 반도체 제조 장비, 공작 기계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관절, 협동 로봇, 반도체 제조 장비, 공작기 자동화 시스템에 저진동, 저소음, 고정밀 위치 제어, 빠른 응답성,
정밀 감속기, 로봇 관절이나 공작 기계 등에서 필요한 토크, 회전력과 정교한 위치 제어를 구현한다. 핵심 기계 부품. 이런 부분을 하모닉 감속기, 얇은 컵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 산업용 로봇 관절, 협동 로봇, 반도체 조력 및 공작 기계 자동화 시스템. 모터의 높은 RPM을 기업 맞물림을 통해서 줄여서 힘을 증폭시킨다. 자동차 1단, 2단은 1단으로 하면 파워가 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파워가 셀 때 이것을 낮춰가지고 파워를 맞춰주는 이런 자동차, 수동 자동차 같은 게 1단으로 가면 이렇게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2단, 3단, 4단으로 올라가면 속도는 빨라지는 파워는 좀 약해지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십니다. 서서히 움직이면서도 강한 힘을 이렇게 필요할 때 그걸 토크. 예. 하모닉 감속기, 얇은 컵 형태의 금속 변형을 이용해서 가볍고 감속비가 높아서 협동 로봇의 작은 관절에 적합하다. 하모닉 감속기. 가볍고 감속기가 높아서 협동 로봇의 작은 관절에 적합하다. RB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RB 감속기, 플라노 센트릭 방식, 동시에 맞물림 tum리수가 많아서 높은 강성과 과부하 내구성이 있던 대형 로봇에 적합하다. 대형 로봇에 적합한 것은 RB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는 협동 로봇의 작은 관절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모닉 감속기는 작네, RB 감속기는 크네, 큰 로봇. 이렇게 볼 감속기, 스틸볼의 구름 접촉을 이용해서 논 백내시를 구현한 고열 감속기다. 감속기는 속도를 감속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속도를 줄이기 넘어서 로봇이 복잡한 궤적을 멈춤 없이 정밀하게 그릴 수 있게 하는 4차 산업 필수 다 디바이스인데, 그래서 모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할 때가 너 빨리 움직이다 강력한 힘 필요할 때 이 토크를 낮춰 이렇게 회전력을 낮춰가지고 강력하게 1번째 수동 누르기를 1단 누르기, 2단 누르기 있죠. 2단이 좀 세고 그 다음에 1단으로 할 때 더 강력하죠. 이렇게 속도를 낮춰서 파워를 높이는. 정밀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고 비율만큼 토크, 회전력을 파워를 높여서 로봇이나 기계의 동작을 정확하게 제한다. 자동차 이제 이렇게 1단, 2단 성질 할때 파워가 높아진다 이 말씀이죠. 네. 이런 감속기의 기어 구조를 통해서 기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도 실물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저기 유튜브나 이렇게 저는 이제 복원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속기가 보세요. 네, 구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글에 사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속기의 기어 구조를 통해서 출력단 회전 속도를 낮추고 속도가 줄어든 만큼 이렇게 배가 된다. 그래서 자전거의 저당 기어가 힘은 많이 들지만 언덕을 쉽게 오른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게 될 때 속도가 빠르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힘을 기계 자동차 무게를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평지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기어를 1단으로 이렇게 해서 2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언덕 같은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감속을 해서 파워를 높여서 간다. 정밀 감속기.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가 하모니 감속기는 작은 로봇 관절, 큰 로봇 관절은 이렇게 RB 이렇게 뭐죠 아까 전에 RB 감속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대형 로봇의 허리나 관절, 강한 토크나 높은 내구성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나브데스코가 60% 점유 이렇게 나왔네요. 로봇의 손목이나 소형 관절에는 하모닉 드라이브 이렇게 유선 감속기, 컴팩트한 구도 높은 토크를 준다. 모터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모터 중에서도 이렇게 감속기가 제어를 해가지고 높은 파워를 만들어낸다. 모터의 빠른 속도를 낮춰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큰 힘으로 바꾸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나부테스코 하모닉 드라이브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한국의 SPG, RB 하모닉 유선 감속기 세 종을 모두 양산하여 국산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서브 모터 잠깐 보겠습니다.
구동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입력된 위치나 속도, 가속대 명령을 따라서 정밀하게 구동하도록 설계된 제어형 모터다. 일반 모터와 달리 내부 센서를 통해서 위치를 피드백 받아서 목표값까지 정확히 움직이고 멈춘다. 로봇 관절이나 자동화 장비 정밀 제어가 필요한 거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정밀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 모터가 현재 상태 위치나 속도를 제어기로 드라이버로 피드백하고 그 목표치와 비교해서 정확히 그렇죠. 목표와 센서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그걸 맞춰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밀 위치 필요한 이렇게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서에 따라서 고정밀 위치 안 보고 달려보세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환경을 보고 그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한다. 이게 서브 모터인데 고정 위치 속도 제어 특정 각도나 속도를 45도 90도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구현한다. 그래서 감속 모터와 더불어서 감속기와 더불어서 이것도 핵심 부품입니다. 서브 모터가 속도를 그렇죠. 자세를 제어하거나 속도를 제어하는 이런 기술이다. 명령에 민첩하게 동작하고 부하 변동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센서와 연동돼 있다. 센서를 통해 환경을 인식해서 그에 따라서 맞춤 동작을 해준다는 거죠. 서브모터는 단순히 모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모터 본체 DC 서버 또는 AC 서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출기 위치나 속도를 신생하여 제어기로 피드백 제어 오토 컨트롤을 이렇게 제어기로 피드백해서 그것을 두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그에 따라 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한다. 이게 이렇게 서브모터가 이 제어 역할을 한다. 제어회로 입력 신호를 받아서 모터를 그 속도에 맞춰서 구동한다. 이렇게 산업용 로봇에는 로봇 활의 관절에 사용되거나 자동화 생산 장비, 컨베이어 벨트, 패키징 기계, 정밀 제어 장치, CNC 기계, 3D 프린터, 그렇죠. 자세를 제어하거나 속도를 조정하는데 이런 부분 서브 모터나 이런 감속기가 사용되죠. 모터와 더불어서 카메라 짐벌, 취미 교육용, RC카, 드론, 소형 로봇 조작 이렇게 해서 구동 장치인데 정밀하게 움직여야 돼서 정밀 구동 장치라고 합니다. 구동 부품, 정밀 감속기, 서브 모터인데 액추에이터는 여기 저번 시간에 봤는데 그래서 인간의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와 감속기와 모터가 통합된 형태가 많다. 액추에이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어 부품, 구동 부품은 이렇고요. 제어 부품은 제어기. 그래서 로봇의 두뇌 역할, 명령 처리, 동작 제어한다. 제어 컴퓨터 및 AI 칩셋. 그다음에 센서와 더불어서 센서, 제어기 명령, 그다음에 실제 그 모터의 속도 조절 이런 것을 통해서 모터의 그 관절 같은 허리 관절에는 뭐 무릎 관절도 있을, 발 관절도 있고 손목 관절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필요한 힘을 제어를 해서 그 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이 같이 연결되어서 제어부 센서부, 구동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션 컨트롤로 이렇게 제어기 로봇의 위치, 속도,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모듈, 비전 센서 카메라, 로봇이 주변 광 인식을 하고 사람처럼 사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힘 토크 센서, 로봇이 접촉하는 힘을 느끼게 하여서 협동 로봇 산들 이런 이 정도 무게를 들으니까 이 정도 힘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쵸? 네 그렇게 되면 그의 힘을 갖다가 제어부로 가자. 얘 이 정도 힘이 필요해. 이렇게 그 제어부에 두뇌가 야 그러면 모터를 이 정도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자세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죠. 네. 관성 측정 장치 로봇의 균형과 자세를 제어한다. 엔코더 모터의 회전 위치와 속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성 측정 장치를 잠깐 볼까요? 가속대기와 자이로스코프, 자력계 등을 이용해서 물체의 가속도, 각속도, 장향, 자기장을 측정하여 자세 운동 상태를 파악한다. 전자 센서인데요. 관성 측정 장치는 스마트폰, 드론, 자율주행차, 항공기 등에서 3차 모션 트래킹 항법 시스템 핵심 부분으로 사용된다. 이게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자력계 등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체의 가속도, 각속도, 방향을 측정한다. 자세 운동 상태를 파악하는 전자 센서다. 물체의 제어를 돕는다. 관성 측정 장치가 가속대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울기나 이동을
감지하내가 가속되고 자이로스코프는 방향의 변화, 롤 피치 방향의 변화를 계산한다. 각속도를 측정하여서 방향의 변화, 자이로스코프 방향, 기울기 이동, 가속되기. 자력계, 지구 자기장을 기반으로 절대적인 방향을 제공한 나침반 역할, 자이로스코프의 드리프트 오차를 고정한다. 자력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세 제어를 하는데 이렇게 센서가 관성 측정 장치라는 센서가 이것을 전자 센서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 측정, 내부 센서만으로 운동을 측정하고요. 매우 빠른 속도로 모션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로 단일 칩 형태로 소형화되어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단일 칩 형태로 소형화되어서 스마트폰 여러 개가 탑재된다. 항법 시스템, 항공기 드론, 잠수함, 로봇 같은 게 이렇게 위치 및 자세를 추정한다는 거죠. 위치 및 자세 이렇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 내 자세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센서로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차량의 안정성 제어, 에어박 시스템 너무 기울었어 왼쪽으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잘못돼서 이걸 보정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이쪽 모터에 이쪽 많이 너무 힘을 줬더니 자세가 엉망이야. 이렇게 휴머노이드 봤어. 이쪽에 힘을 좀 줄이고 오른쪽에 힘을 더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 이게 그것이 정보가 돼서 데이터 처리되어서 자동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의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자세를 보정을 하는데. 자세는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관성 측정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센서를 통해서 자세를 기반해서 다시 자세를 보정한다. 이렇게 좀 더 나은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하다. 고주파 데이터, 매우 빠른 속도로 모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외부 기지국이 없이 GPS 없이 내부 센서만으로 이제 제 방식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수백 장의 가로세는 이게 이제 쓰인다는 거죠. 이것이 쓰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자세가 내가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여기 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가로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제 그러면 위치를 내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조정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해볼까 그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세를 균형을 잡자 이렇게 체조 선수처럼 할 때 이 방식을 같이 동원한다. 관성 방치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제 방식을 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로봇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행체의 자세제요. 배의 자세제, 자동차의 자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공작기계도 그렇겠죠. 이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쌓아서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카메라를 달아서 같이 연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 파악한다. 안면 인식과 홍채 인식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사람도 각각 알아보고 물건도 각각 알아봐야 그래서 계산까지도 하고 상대방과 나의 위치도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연동을 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의 크기는 이렇게 대동소이한데요. 따라서 거리를 카메라 하나로 자동 측정하거나 전파로 인식을 해서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도 탑재. 자율주행 차량도 앞으로 그런다는 경우 경보를 내리거나 해준다는 거죠. 집안에 있는 CCTV도 그렇고 뭐 드론에도 이것을 장착하거나 부대 감시, 휴전선이 아니라 부대 감시에도 카메라에서 동작 감지, 여기서부터까지 움직였다. 삐 사람이 움직인다. 소리도 삐 움직인다. 열 감지, 열화상 카메라에다가도 전파를 탑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까지도 추측해요. 상대방이 이 정도 이렇게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이 정도 움직일 거다. 몇 프로 동시에 쏴버리가 대공 방어망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방어하는데 그다음 공격할 때도 쓰입니다. 이거 다 모든 전쟁 무기는 이게 다 쓰이는데요. 이거 연동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권투기 경기다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안 보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상대방을 예측하고 그래서 때릴 곳을 찾고 공수를 이루는데 공격과 수비를 이루는데 그들에게 이것을 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다, 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 수천조 분의 수백조 가로세로 높이에서 가까이서 예측하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래서 안드레리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 예측하고 해서 드론 같은데 전쟁 무기를 전쟁의 모델을 그래서 이렇게 5가지나 10가지로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상황, 전장의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또는 것을 2가지나 3가지를 연동해서 같이 융합하거나 이것을 로봇 스스로나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자율 전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을 쓰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드론에서도 있고 전 세계 무기 시스템이 무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갑차도 그렇고 스스로 전투를 하는데 학습을 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화한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이든 어디든 돈 주고 사셔야지 무단으로 쓰시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쓰셨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로봇도 권투를 한다.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도 예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공격과 수비를. 이 방식을 로봇도 하시면 저한테 돈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외부 기지국 없이 내부 센서만으로 운동을 측정한다. 고주파 데이터, 매우 빠른 속도로 모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렇게 MEMS 기술 최근에는 자기 자세가 이렇게 연동을 했을 때 관성 장치가 아니라 제 방식을 하시면 제 방식을 따라 위치 제어를 하시면 좀 더 정밀하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원형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파로 그래서 전파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찍어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하고요. 사람 입체, 움직이는 입체나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따라 두 군데 찍어서 거기만 청소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물체가 입체가 있다면 회피 기동을 하는데도 사용합니다.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자율자동차다 그러면 그래서 건물을 뚫고 나온다든지 로봇이다 그러면 사람을 뚫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건물 같은 거 뚫고 가면 그건 짐승이 나오는 짓이죠. 그래서 이거를 회피 기동하거나 미리 공격할 범위를 예상을 해가지고 회피 기동하는데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회피 기동할 것을 예상해서 공격하는데 사용한다는 뜻이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이건 이렇게 위치 제어와 더불어서 이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법 시스템, 항공기 드론 잠수함 위치 및 자세 추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차량의 안정성 제어, 에어백 시스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게임, AR, VR, 모션 트랙, 관성 측정 장치, 원시 센서 데이터, 가속도와 각속도를 출력한다. 이렇게 기울기나 이동을 감지하는 게 가속대고 자이로스코프는 이게 어떤 방향의 변화를 이렇게 측정한다. 가속대기는 기울기나 이동 그다음에 방향 자이로스코프 방향의 변화를 계산한다. 자력계는 지구자기장 기반으로 절대적인 방향을 제공하여 자이로스코프 오차를 보정한다. 관성 항법 시스템 MIO 센서 데이터를 계산 장치로 필터링하여서 이렇게 처리하여서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이 방식에 있는 것은 로봇이나 자동차, 항공기 이렇게 무인 드론이라도 이동 경로를 제가 자동 항법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물체가 나타나면 회피 기동해 이런 것을 명령을 내서 제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자동 항법 장치에서 제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남의 기술을 모든 카메라 기술은 여기 다 연동을 한다는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동을 해서 한다는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각각 만들 수도 있어요. 회사별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